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화 고사인물도에 표현된 근현대적 가족과 사회 요소에 대한 고찰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민화 관련된 주제로 이제 처음 주제를 잡게 되면서 민화 속의 민화 속 도상 자체도 매력을 느꼈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기존 연구에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뭘까라고 해서 민화들이 보통 많이 제작되었던 근현대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태용되어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고자 이런 주제로 한번 잡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세 내민의 소설가이자 연구가였던 소 김철순 선생님은 1970년대까지 700여 점의 민화를 수집하고 다양한 전시 출품과 저서 활동을 통해 민화의 중요성과 고유성을 대중에게 소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김철순 선생님은 2001년도에 자신의 소작품 중 일부를 전주시에 기증하였고 현재 전주 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기증작품 중에는 다양한 옛 이야기를 소재로 한 고사인물들도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 연구에서 중심으로 다룰 작품은 고사인물도 10폭 병풍과 이건 제가 일부러 그냥 명칭을 정했는데요. 현대미나 8폭 병풍으로 정했습니다. 현대미나 8폭 병풍의 입니다. 이 두 작품은 전통적인 고사인물도의 서술 구조를 유지하면서 근현대기의 새로운 사회 요소의 맹화를 추론할 수 있어 주목해 보았습니다. 현존하는 많은 민화들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민중미술이자 대중예술로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구상과 도상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민화와 대중문화의 관계에서부터 다른 문화 매체에서 어떻게 민화 도상이 혼용되었는지 그리고 민화의 젠더성에 이르는 다양한 심층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이번 연구하기 전에 많은 이제 참고와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었습니다. 이번 연구에는 전주 역사박물관 소장 김철순 기증작품 중 고사인물도 두 작품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고사인물상이 다른 문화 매체 요소와 융합되어 표현된 과정을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민화의 도상적 개방성이 창작 과정에서 어떠한 근현대적 사회 요소를 수용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전주역사박물관 소장 고사인물도 10폭병풍은 20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총 10장면의 청록산수화 형식의 고사인물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각 그림의 소재에 대한 간략한 화제가 있어서 그림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태공주의에서부터 상산사옥, 독립체국, 그리고 삼고초려, 세영천, 매자득금, 천어환주, 화교신매, 이제 이윤경시, 그리고 이제 소설인 구운몽까지 총 10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폭의 작품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사문법 구성이지만 이야기의 구성에 따라 근경과 중경이 하나로 연계되거나 따로 근경과 중경의 땅과 폭과 같은 자연 배경이 초공간적으로 이어진 듯하여 민화적 공간 구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수 등의 배경은 매우 도식화되어 중경에 배치된 산의 주범은 마치 손가락을 그린 후 별다른 피법 없이 먹과 녹색 안료로 간략히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수목 등은 또 전통적인 산수화의 표현을 따르면서 일부 내용에서는 수종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하여 화면을 또 풍부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욱 주목되는 것은 그 작품에 표현된 인물들의 이제 표정들입니다. 각 장면의 인물들은 옷의 특징은 간략한 필선으로 표현되었지만 화려한 채색을 넣어 배경 위에서 두드러지도록 표현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인물 얼굴들은 간략한 표현임에도 눈, 코, 입, 머리, 수염 등을 각각 이제 개성적으로 그려넣었고 또 입술을 붉은색으로 채색하여 그 표정이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살짝 웃는 듯한 표정이 드러나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이 총 10작품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 가족의 구성을 표현한 이 세 작품, 독립체국도와 매자대금도, 이윤경신도입니다. 이 중 매자대금도와 이윤경신도에서는 남편과 아내, 아이의 구성이 보이고 독립체국도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가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구성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배제하고 이 도상 자체만 살펴보면은 마치 농사일을 하는 가장과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 그리고 부양 대상인 어린 아이로 구성된 단란한 소가족의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 이후에 네, 18세기 이후 조선에서는 이제 빈풍 7월도나 경진도를 비롯한 다양한 풍속화 등에서 이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회화가 제작되었었는데요. 이들 그림에는 주로 이제 시족 중심의 형통 사회를 상징하는 이제 대가족 구성과 단체 노동 또한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 남성과 여성 모두 다 농사일에 투입되기 때문에 이 피부양자 노인 계층을 통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피부양자의 육아 등이 농촌 사회 이상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었었습니다. 특히 또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양반층을 중심으로 북의 직계가족 그 유형 북의 직계가족을 이상적인 유형으로 보았으며 신분제적 질서가 해체될수록 이러한 그 양반 사회의 북의 직계가족 유형은 오히려 유교적 질서 가족 질서로 전 계층에게 확대 구현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이는 이 세 작품은 중심의 그 이야기를 축약하여 표현하려는 민화적인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기존의 대가족적 모습과는 구별되는 단촐한 가족 묘사가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적 공통점과는 반대로 이 세 작의 중심 소재와 전통 이제 원래의 이야기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이 세 작품의 가족 구성의 기반이 모두 다르며 이 가족 구성의 과정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자득금도 같은 경우에서는 원래 이야기의 전통 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윤경신도 같은 경우에서는 이어지는 전통 도상과 그리고 이제 주변 문학과의 혼용을 찾아볼 수 있으며 독립체국도 같은 경우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창작 유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작품에 내재된 가족의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 먼저 그 개별 작품이 어떻게 가족을 구성을 형상화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매자득금도는 정통적인 핵심 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곽거의 고사로 중국 원대 곽거경이 상고시대 때부터 송대까지 유명한 효자 24명의 이야기를 편찬한 24효에 수록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원래 그 전부터 있었고 이제 곽거 이야기가 가장 이제 널리 편찬된 것이 이제 24효에 수록되었던 것 같습니다. 곽거 고사는 오세경이 이미 그 현재 도상과 같은 주요 요소를 다 정립을 했었는데요. 1958년에 중국에서 발견된 중국 남조 때 화상전에는 그 상단에 보이는 네, 포인터가 네,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보시게 되면은 아이를 묻기 위해 삼을 든 남편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아내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보면 이제 소시고 시대에 따라 뭐 소시기도 하고 종이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보물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보물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동감 있게 부조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남편과 그리고 아내와 아이 그리고 이제 보물의 구성은 이런 그 각과 이야기의 그 기본 도상을 이어졌고 이러한 도상은 이제 북송대 화상전 아래에 보이는 북송대 화상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또 청대 이제 감개화 스타일의 감개화에서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그림에서는 좀 잘 안 보이지만은 이 오른쪽 그 곽거가 쥐고 있는 이 자기 끝자락에 보면은 그 이제 보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의 예이고 이제 조선에서는 곽거 고사의 서사성을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강행실도 목판 임세봉 같은 경우에서는 앞서 보았던 곽거의 구성이 더불어 그 집안의 할머니까지 오른쪽 하대부 보이는데요. 이 곽거가 처음에 아이를 그 자신의 아이인데 생매장하려던 이유가 힘든 상황인데 자꾸 그 어머니의 밥을 할머니가 자꾸 아이한테 떠먹여주자 좀 요즘 같은 상황이지만 아이는 또 낳을 수 있는데 이제 효도를 해야 한다고 아이를 묻으러 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예 그 집안의 할머니까지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이 조선 후기에 이제 제작되었던 걸로 보이는 이제 인물 고사도 같은 경우에서도 하필이면 이제 인물 부분이 많이 좀 되어 있긴 하지만 그 한복을 입은 이제 조선의 인물로 변형이 되었고 동시에 이제 집안의 할머니와 이제 그 기본 구성 그 남편과 아내 아이까지 그리고 보물까지 가운데 있었던 걸 생각이 되는데요. 구성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 전주 역사박물관 소장 고사인물도 열폭병풍의 매자득금도는 이러한 그런데 이제 위의 상황과 달리 남편과 아내 아이 그리고 보물이란 기본 구성만을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심 인물들은 이제 굵은 필선으로 형태를 잡았고 가장 특징적인 옷주름만 최소한 표현되었으나 이제 청록백황의 화려한 색으로 채색하여 화면 내 전체 화면으로 보면은 이제 인물이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 인물들은 매우 정적인 자세로 그려졌고 전부 딱딱하여 이제 공간의 깊이감이 없어 평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뭐 기존의 그 화상석이라든지 다른 이제 그 인쇄물과의 다른 에서 보이는 역동적인 장면 묘사는 좀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기를 들고 있는 남편, 이제 아이를 업고 있는 아내와 아이, 그리고 매우 간략하게 마치 산의 혹처럼 이제 왼쪽에 살짝 노란 게 이제 보물인데요. 그 분명히 하고 있어 주제에 대한 정달력은 아주 명확하고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매자 득금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고대에서부터 이어졌었던 그 도상을 철저하게 이어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작품은 이제 이윤경신도입니다. 이윤경신도는 그 조고사의 전통적인 도상을 다양한 문학적 요소가 결합된 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심 이야기인 타왕이 이윤을 등용하는 고사는 이제 맹자의 만장자부 상편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 이윤 고사는 이제 윅수에서 낚시하는 태공, 이제 흔히 강태공과 이제 제갈공명과 관련된 삼고초의 이야기와 함께 인재 등용의 이야기로 가장 많이 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품에도 이 세 이야기가 수록돼 있고 이제 다른 작품들 이제 고세물돌 다른 병품 중에서 살펴보면 삼고초를 제외한 이제 그 태공도와 이제 이윤경신도가 같이 쌍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조선에서 전하는 이제 가장 오래된 이윤고사도는 18세기 초에 그 도화서 화원이었던 그 양기성이 이제 왕실 제정용어제였던 만고기관첩에 수령되었던 작품입니다. 현재 이제 일본에 수령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 속에서 이제 이윤 이제 가운데 이제 이윤은 그 밀짚 모자를 쓰고 양팔과 다리 겉은 그 이제 옷은 걷어 올리고 또 앞섭도 풀어헤치고 밭을 갈고 있는 그 시골 노인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화면 오른편에 보면은 그 관모와 그다음에 17세기 이후에 정비된 이제 다몽색 시복을 입은 관리이고요. 그리고 그 붉은 포장을 한 폐물을 든 아전 이거 그 동자일 수도 있는데 아전 같기도 해요. 관물을 쓰고 있어서요. 네, 아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그 밭을 경작하는 이윤과 그리고 탕왕을 대신해 등용을 권하러 온 관리 그리고 이제 폐물을 들고 있는 아전 또는 그 동자의 구도는 그 이윤 고사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민화에서 그려진 이윤 고사 속 이윤은 소를 통해 밭을 가는 모습으로 가운데 이제 그림인데요. 네, 모습으로 도상이 확장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소를 통해 경작하는 모습은 18세기 이후에 유행한 풍속도에서 많이 그려진 장면으로 경작하는 모습의 공통점에서 이윤 고사에 융합된 것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서 보면 오른쪽 작품도 이건 그 현대에 좀 더 올라오긴 하지만은 판형으로 봐서도 현대로 올라가지만은 그 소와 이제 경작하는 모습들 가장 기본적인 도상을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성리학적인 성인 고사 이미지가 점차 풍속화의 도상처럼 변화하는 것은 이제 많이 연구되었던 그 조선 후기 유행 가사 문학에서 그 농업을 일삼은 성인을 소재로 작품이 제작되었던 것과도 또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주역사박물관 소장 병풍에 수록된 이윤경신도는 소 쟁기와 더불어 이제 가운데 보이는 새천바구니와 아이를 아는 부인까지 모습이 그려져 좀 더 풍속화적인 요소가 강해졌습니다. 그 이윤의 고사의 자체에서는 처와 아이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고 이거 안장아 이런 요소들이 이제 조선 말기 이후에 새롭게 융합된 이미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윤경신도의 작품 상단에는 겨우 신땅에 그 밭을 갈고 풀어놓은 소 돌아오니 이제 좀 가운데 해석을 좀 못했고요. 들밥을 내온 안악도 왔다라는 제시가 있습니다. 이 제시를 통해 기존의 그 이윤경신도의 도상에 그 들밥을 들고 오는 안악이란 그 내용과 도상이 함께 그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들밥을 들고 온 안악은 그 시경의 빈풍 7월의 구절인 내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저 남쪽으로 밥을 가져오면 권능하여 기뻐한다라는 부분을 그 시유화한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 18세기 그 이방원이 제작했었던
그 빈풍 7월도와 비교를 해보면 기존의 이제 빈풍 7월도에는 그 밭을 일구는 많은 일꾼과 그 새참 주변에 일꾼과 새참 주변에 많은 아이들을 통해 앞서 그 보여줬던 것 같은 전통적인 침속 집단을 보여주고 또한 그 왼쪽에 보이면 여기도 이제 15글 입은 관리가 있는데요. 15글 입은 그 관리와 오른쪽 이제 농사꾼관이 구별이 되면서 그 사대부와 일꾼 간의 명확한 신분적 구분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왼쪽에 이제 그 전주 역사박물관 소장 작품 그 이윤경신도를 보면 그 남편과 아내, 아이의 간략한 가족 구성만이 보이며 밭을 경장하는 이가 그 정장을 쓴 점에서 사대부라는 점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내용의 위에서와 같은 그 내용 간략화나 민화의 특유한 해석적에 기반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해석 이면에는 당시 변해가던 그 가족의 이미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들밥을 내오는 아나 이 역부의 이미지는 1930년대에 제작됐던 현대 민화에서 이미지와도 한번 더 생각해 볼 만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기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유민아 선생님께서 그 말씀 주셨던 1970년대에 했었던 그 이제 그 김철수 선생님의 그 민화전에도 직접 참여했었던 걸로 또 그 확인이 또 됐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왼쪽에 보이는 그 이윤경 신도의 도상 자체는 그 국립민속박물관에 있는 또한 그 이윤경 신도와 거의 유사한 또 도상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당시에 어떠한 그 원본을 두고 어떠한 이러한 그 유형의 그 이윤경 신도가 제작되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품이 이제 독립체육도인데요. 독립체육도는 이제 도연명의 고사를 그린 것입니다. 도연명은 그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시기에 그 관직을 버리고 전원에 응가하면서 이제 기고래사 같은 대표적인 전원시를 지었었는데 병풍에 그려진 독립체국의 장면은 도연명의 20수로 이루어진 연작식 음주 중에 제 5수를 담아낸 작품입니다. 동쪽 울다리 밑에서 국화를 따라 그 마음 한가로이 남산을 바라보네. 산기운이 해에 저물자 더 아름다운데 나는 새들도 어울려서 돌아오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해석은 제가 그래도 그 유민아 선생님이 그 월간미술 글을 좀 인용했었습니다. 네. 그 도연명은 일찍부터 은거의 상징처럼 여겨져 많은 회화 작품이 제작되었었는데요. 특히 그가 남긴 전원시는 다양한 도상을 제공하여 언덕을 거니는 모습이라든지 뭐 검은고를 타는 모습 또는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 등 뭐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주역사박물관 소장 병풍 속 도연명은 강안에서 검은고를 타는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그 위를 뻗은 소나무에 이제 학 두 마리가 마치 검은고에 응하듯 그려져 있습니다. 작품의 원전인 오수에는 그 검은고라든지 학을 이제 연상하는 그 부분은 없지만 은거적 전원시에는 이제 술과 검은고가 또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비슷한 또 유형의 작품으로 그 민속박물관 그 소장품과 비교해 보면은 강안의 표현이라든지 뭐 소나무 안에서 이제 탕금을 타는 인물 그리고 이제 가지 위에 내려앉은 학과 같은 도상을 함께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연명보다는 이제 인포의 고사와 같은 그 유사한 전원적 성격이라 이러한 그 어떠한 그 유사 모티프를 가진 도상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독립체국도에서 이제 그 주목되는 것은 그 울타리 안에 국화밭에 국화를 따는 도연명의 처가 함께 그려진 점입니다. 도연명의 시를 뭐 모두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도연명의 시에는 이제 유유자적한 전원과 그 흥채에 의한 국화에 대한 사랑 등은 표현되어 있지만 뭐 국화를 처에 비유한 시구, 직접적인 시구라든지 아니면은 도연명과 국화를 소재로 한 다른 작품에서도 뭐 국화와 처가 같이 나오는 표현들은 드러나지 않아 이 작품에 좀 창의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작품 속 화제에서 국화를 따는 주체로 아내를 표현하여 작가가 시의에 따라 창의적으로 이미지를 국화하고 있는데요. 그 상단에 보이는 이제 화제에는 앉아서 흰 고를 어루만지고 처는 이제 국화를 따내라고 돼 있어서 그 상단에 이제 울타리 안에 국화밭의 처가 이제 그 재화시와 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구도가 집 밖의 남편과 울타리 안에라는 어떤 그 성역할을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뭐 바깥일 또는 집안일이라는 이런 상투적 표현처럼 이 구성은 자연스레 남편과 아내의 역할론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에 비록 그 아이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울타리, 즉 가정 안에서 국가를 따르는 행위를 통해 그 가사를 주관하는 주부란 이미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 작품을 살펴보았을 때 그 각각의 작품이 서로 다른 배경을 바탕으로 남편과 아내, 거기다 아이의 구성한 가족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결하는 인물 구성은 고사인물도라는 화목이 명확한 주인공이 있는 이야기 구조란 점에서 주제 전달을 위한 장치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 작품들은 그 할머니와 집을 제거하여 이제 불필요한 서술 요소를 이제 뺀다든지, 또한 그 등용에 대한 이야기를 이상적인 경작도로 해서 장면 구조를 변환한다든지, 또는 국화를 따는 아내를 생각해서 새로운 요소를 추가한다든지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어떠한 단란한 가족의 이미지가 형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 은일로 상징되던 전통적인 사대부 문화에서 풍요로운 목가적 풍경을 이야기 속 이미지로 이제 치환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이미 19세기의 사인 풍속화의 사회적 배경으로 많이 연구된 바도 있으며, 이처럼 이 세 작품의 단란한 소가족의 모습도 당시 변화되어 가던 20세기 가족 문화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전반 당시 민화를 주문하고 소비했던 시작층은 당시 대중매체를 통해 널리 유통되었던 근대 가족의 이미지에 익숙하게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도상과 소재를 지속적으로 소비하면서도 신문이란 새로운 매체에 등장하는 근대적 이미지도 지속적으로 수용하였는데요. 특히 20세기 초에는 그 가족의 근대화를 위해 교육받은 여성과 주체적인 가사 운영을 중심으로 한 주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근대기 주부의 표상은 곧 친가족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김혜경의 연구에 따르면 근대기 주부의 표상은 먼저 자녀의 부양 대상화, 그리고 여성의 모성지의 강화, 그리고 전업주부, 그리고 문주교육 약화와 호주 중심적 가족에 관한 가족 범위의 축소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조금 구별을 해야 되는 게, 보통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신여성이라든지 근대 가족 같은 경우에서는 1910년에서 20년대에서 그 서울을 중심으로 했었던 어떠한 모던걸 스타일의 어떤 신여성적 그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1910년대부터 30년대까지 꾸준히 이제 국가하고 이제 개화라는 이름으로만 지정되었었던 가정을 주관하는 교육받은 여성, 여성 학교 출신의 이제 근대적 교육을 받은 여성, 또는 어떤 독자적으로 지식을 쌓고 이제 집 안에서 식모를 통해서 가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직접 가정을 운영하는 주부, 이 대상으로 이것으로 이제 근대기 주부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위 세 작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이제 또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매자득금도와 이윤경신도, 동률체국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 이미지들과 비교했을 때 모두 이제 가족 범위의 변화에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한 그 매자득금도와 이윤경신도 같은 경우에서는 그 아이를 이제 품고 있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을 통해서 자녀의 부양 대상화와 그리고 모성지를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제 동리체육도 같은 경우에서 위에서 말씀했듯이 이제 역할론을 통해서 한 그 전업주부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매자득금도의 경우는 그 오랜 도상적 전통에 있어서 이런 그 남편과 아내, 아이의 구성이 곧바로 근대 가족의 개념을 내포한다고 이제 볼 수는 없지만, 이윤경신도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상과 달리 새롭게 아내와 아이의 그 구성이 추가되어 가족 형태를 형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 세 작품이 지속적으로 가족이라는 어떠한 구성을 병풍 안에서 그리고 있는 점들은 이제 1930년대까지 쭉 이어졌었던 근대 가족 담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공통적으로 표현된 아이가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점에서 근대 광고에서 널리 봤었었던 대중들이 이제 아이를 직접
기르는 모성애 강조한 신여성 이미지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독립체국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가정을 울타리 내에 위치한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이 주체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이제 근대적 주부의 모습을 공유한다고도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차이가 보이는 것은 전통적으로 사대부 가정 내에 여성이 지녀왔었던 모습은 시부모를 봉양하는 그 아래에서 보이는 것 같은 네, 시부모를 봉양하는 며느리라는 그 대표성이 이제 점차 가장을 내조하고 아이를 양육한 주부라는 대표성으로 변화되어 왔었던 시대적 양상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근대기에 형성된 근대 가족은 현재까지도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정통적인 가족 구성 역할과는 현실적 괴리가 좀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제 국가 중심으로 형성된 근대 가족의 이미지가 이제 당시 1910년대부터 30년대까지 가족 담론을 형성했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일반 대중들의 인식에 어느 정도 기반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이는 예술에서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가족적 이제 민화에서 보이는 이제 가족 담론의 영향과 이제 달리 또 다른 이제 사회적 영향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신분제도의 해체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인데요. 먼저 이제 같은 이제 또 작품들입니다. 먼저 이제 이 세 작품의 구성이 이제 근대 가족의 구성의 맹활을 볼 수 있다면 이제 그들이 이제 입고 있는 의복에 통해서는 이제 근대기 신문제의 해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 병풍속 이 세 작품에 표현된 남성들은 모두 다 이 정자관을 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자관은 주로 이제 사대부들이 주로 집안에서 착용한 관으로 조선 말기에는 이제 갓과 더불어 사대부들이 가장 많이 착용한 관 중 하나였습니다. 정자관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송대 유학자 정명도와 정의천을 높여보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고 이를 통해 정자관을 쓰는 것은 일찍부터 유학의 도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문학과 회화에서 정자관을 쓴 인물은 곧바로 사대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이 세 작품 속 정자관을 쓴 사대부들은 은일과 농경 모티프의 내용에 적용되어 마치 직접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처럼 표현된 점입니다. 신분제가 확실히 유지되던 이제 19세기까지 다양한 풍속도라든지 경직도, 빈풍 칠월도와 농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작품에서 사대부는 직접적인 노동을 수행하지 않고 농민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이후에 이제 기록에서 뭐 이익이라든지 정상계와 같이 직접 이제 농업을 수행했었던 하고 기록한 사대부도 있지만 그것의 목적이 유학의 도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이고 였으면 조선의 사대부에게 농사일은 경제적 운영뿐만 아니라 성현의 덕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괴심을 보면은 이제 이제 다 19세기 작품들인데 사대부들은 다들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일꾼들을 관리 감독하고 하는 모습으로 다 그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제 조선 이후 판소리와 소설 등 문학 등에서 네네 제가 너무 천천히 해학적으로 등장한 신분 질서가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또 주고 있습니다. 특히 1894년과 95년에 신분제가 폐지되고 단발령에서 더 이상 관을 쓸 필요가 없어지면서 정자관과 심의는 유학자의 상징이자 도학의 실천의 의미보다 오래된 신분제의 상징처럼 인식되었습니다. 이 세 작품의 개별 고사들이 각각 효와 은일적 내용으로 주로 원래 원전들은 주로 이제 도사와 같은 도교적 복식의 인물로 표현되었었던 반면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이윤 같은 경우에는 등용되기 전에 야인이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뭐 촌부의 모습을 표현된다든지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지금 이 고사 인물도 십폭병풍의 인물들은 어떤 장식적 목적을 더 하기 위해서 화려한 의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20세기 이후에 더 이상 민화를 제작함에 있어서 기존 신문제 유훈이 이제 고려되지 않았었던 시대적 분위기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민화 그 신문제 요소 민화에 보이는 신문제 해체의 요소는 이 현대 민화에서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각종 명승지와 고사인물도 영모 한껏 그려진 독특한 구성이고, 네, 이제 이 구성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뭐 이 작품은 이제 서양화적 특징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먹을 되게 거칠게 쓰고 필벌 보이지 않아 아마 전통적인 회화에 대한 그 이제 그 학습을 하지 않은 사람이 그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시대는 자체로 이제 그 유계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탑골공원으로 볼 수 있고, 또 한국이라는 명칭 쓴 걸 봐서 1950년대 이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작품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제 그 고사인물도를 그린 내표고의 강태공, 이제 태공도의 고사와 이제 오폭의 상산사고의 고사입니다. 먼저 태공도의 경우에는 이제 낚시를 들이운, 네, 태공과 이제 그를 찾아온 주문왕 일행이 소재인데, 어, 그 보시다시피 이제 태공 자체도 이제 정장을 쓰고 있고 뒤를 따라오는 인물들은 이제 그 각각 이제 정장을 쓴 인물에서부터 이제 투구를 쓴 무관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이 이제 뒤에 있는 이제 백색 띠를 두른 이게 양인의 모습인데요. 뭐 보통 이제 그 신분이 낮은 인물이었다면 보통 크기를 작게 한다든지 했었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한 크기로 되고 있어서 어떤 신분적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이제 근현대기에 근대기에 제썼던 그 작품들이 대부분 이제 이제 그 관리의 복식으로 그려져 있고 한 것과 차이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구성과 이제 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상산사오도입니다. 전통적인 이제 상산사오는 이제 그 혼란한 세상을 등지고, 그러니까 4명의 그 노인들 표현돼서 보통 이제 오른쪽에서 보다 볼 수 있듯이 거의 그 도사라든지 또는 신선에 가깝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왼쪽에 보이는 상산사요는 이제 면류관을 쓴 이제 왕, 또는 이제 정자관을 쓴 사대부 한 명, 또 정자를 벗어둔 사대부 한 명, 그리고 이제 패랭이를 쓴 또 양인 한 명으로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동일한 크기로 겸상을 하면서 바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조선 후기부터 이제 말기에 제정된 풍속가 중에는 이제 사대부들이 그 사실적인 해악으로 표현되어 뭐 수레치 비틀거린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고 있지만은, 실제 타인의 시선이 질비한 곳이라든지 야외에서 사대부가 함부로 간이나 갓을 벗어두는 장면을 보는 것은 쉽게 표현되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 같이 야외에서 뭐 고기를 굽는 거라든지 아니면 야외에서 학당을 찾았을 때도 옷은 벗어두는 경우가 있더라 하더라도 관의 경우에서는 항상 쓰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그 엄격한 신문관계로서 조선 화가들이 이제 예를 잘 표현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은 그 이제 상산사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분제적 신분제적 영향에서 벗어나 있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위에서 지금까지 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그 시폭병풍을 통해서, 특히 가족의 구성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근대 가족적인 그 영향이 어떻게 작품 속의 맹화로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위 작품과 현대민화 팔폭 작품을 통해서 당시 해체되어가는 신분제적 것을 의복의 모티프로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이런 작품들, 단순히 이 두 작품을 통해서만으로도 이 당시 시대성을 읽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이런 것은 이제 김철수 선생님이 당시에 이제 작품을 남겨놓아서 이후에 저희가 연구할 수 있었던 그 큰 의의가 됐다는 것이 또한 또 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좀 제가 말이 좀 많이 길어졌었는데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